저는 싱가포르 오는 게 갑자기 결정돼서 아이들이 영어 준비가 하나도 안 되는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제일 염려스러운 게 영어가 하나도 안 되는데 싱가포르 가서 잘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거였거든요. 요즘은 물론 아이들이 뭐 영어 유치원도 다니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조기 교육으로 영어를 많이 시키기 때문에 영어를 대부분 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혹시나 저처럼 영어가 전혀 준비 안 된 아이들을 데리고 주재원으로 나가셔야 되거나 이민을 가셔야 되는 분들이 걱정하실 수가 있잖아요. 영어를 전혀 모르던 저희 아이들이 어떻게 생활을 하고 적응을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는 저희 큰애가 초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싱가포르로 왔거든요. 그리고 저희 둘째는 그때 만 4세였어요. 근데 싱가포르 오는 게 몇 달 안에 결정이 돼서 금방 와야 됐어요. 근데 아이들이 그때 영어를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급하게 한 게 알파벳만 겨우 띄고 왔습니다. 사실 영어만 모르는 게 아니라 한글도 제대로 뗀 건 아니었어요. 아이들이 발도르프 유치원을 다녔는데요. 발도르프 유치원에서는 7세까지는 글을 배우는 것보다 오감의 능력을 키우는 게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7세까지는 이 마음을 키워야 되는데 머리를 자꾸 키우면은 마음이 그만큼 안 커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유치원이 산 기슭에 있는 조그만 단독주택이었어요. 그리고 뒤에 텃밭이 좀 크게 있었거든요. 5살, 7살 아이들 한 10명 조금 넘는 인원이 선생님 2분하고 그리고 주방 선생님하고 같이 지내는 그런 유치원이었거든요. 전혀 뭐 산수 공부나 국어 공부나 영어 공부 이런 건 없었고요. 그리고 나들이라고 해가지고 먼 곳까지 산책을 갔다 올 경우엔 먼 나들이, 가까운 곳에 산책을 다녀올 때는 가까운 나들이 해서 일주일에 2번씩은 산책을 다니면서 자연을 그대로 느끼는 거였어요. 그리고 봄에는 모내기도 하고 가을에는 본인들이 기른 벼를 직접 추수를 해서 벼 나달을 까기도 하고 그리고 단오 때는 창포물에 머리도 감고 씨름도 하고 뭐 이런 걸 했거든요. 겨울에는 동그랗게 둘러앉아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고구마도 구워 먹고 그랬었어요. 아이들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맨날 노는 것 같으니까 저랑 같이 회사 다니던 대치동 사는 언니가 굉장히 걱정했었거든요. 너 그러다가 후회한다고. 그런데 지금 첫째가 중학교 1학년인데 아직도 그때 유치원 다니던 기억을 해요. 그리고 굉장히 재밌었다, 굉장히 좋았다, 굉장히 행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한국에서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기 전에 그 겨울에 12월 달에 한글 공부를 하니까 금방 따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서 받아쓰기를 공부한다거나 다른 과목들을 따라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고 그리고 책 읽기도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저는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든 힘든 일이 한두 번은 꼭 생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금방 끝나는 일일 수도 있고 굉장히 오랫동안 아주 많이 힘든 일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해도 그래도 본인한테 그런 행복한 기억들이 많이 켜켜이 쌓여 있다면 그런 게 힘이 돼서 이 사람이 계속 끝까지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런 행복한 기억들을 많이 남겨주는 게 이 아이가 살아가는 데 큰 자산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게 유년 시절을 보냈던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영어 이제 A, B, C, D만 겨우 떼고 싱가포르로 왔거든요. 물론 아이들마다 성격이 좀 틀릴 수 있잖아요. 금방 적응하는 아이들은 뭐 한두 달이면 금방 친구 사귀고 영어 금방 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친해지면 굉장히 재미있게 놀지만 친해지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처음 보는 아이들한테 먼저 말을 걸고 같이 놀자고 얘기하지 못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첫째가 1학년 8월 달에 싱가포르에 왔는데요. 그 당시만 해도 싱가포르 초등학교에 자리가 있는지 없는지 직접 찾아가서 자리가 있으면 우리 아이 이 학교에 다니고 싶어요 하고 서류 접수를 하면 되는 거였어요. 2학년부터는 시험을 보고 들어간다고 하는데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1학년이었기 때문에 시험도 없이 영어도 하나도 못하는데 학교를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둘째가 유치원을 다녀야 됐기 때문에 둘째 등원할 때 둘째를 데리고 버스를 타고 몇 정거장 가서 유치원에 그래도 보내주고 그렇게 했어야 됐기 때문에 첫째가 1학년이고 영어를 하나도 못하는데도 제가 등교를 시켜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스쿨버스를 이용했는데 영어를 하나도 못하고 친구도 아무도 없고 하니까 스쿨버스에서 앉아서 다른 사람들은 다 친구들하고 떠들고 수다 떨 때 본인은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스쿨버스를 타면서 학교를 다녔는데 싱가포르는 각 교실에 선생님이 2분이 계시거든요. 담임 선생님이 계시고 부담임 선생님이 계세요.
수업 시간마다 항상 두 분이 계신다는 게 아니라 그냥 담임 선생님 그 자체를 담임, 부담임 이렇게 두 분씩 배정을 해주세요. 근데 부담임 선생님께서 얘가 학교에 온 지 얼마 안 됐고 그리고 영어도 잘 안 되고 하니까 어느 날 밥을 사주시겠다고 하셨나 봐요. 한국은 무료로 다 급식으로 점심이 나오지만 싱가포르는 밥을 학교 식당에서 사 먹거든요. 사 먹거나 아니면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요. 가격은 굉장히 저렴한 편이에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불대 내에서 사 먹을 수가 있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그 캔틴 밥도 좀 깜짝 놀랐죠. 한국은 왜 5대 영양소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급식에도 가능한 5대 영양소가 다 들어있게끔 어쨌든 밥도 있고 국도 있고 반찬도 있고 뭐 과일이나 이런 것도 좀 나오고 하잖아요. 근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돈 주고 사 먹는 건데 그냥 단품이에요. 국수 하나 끝. 뭐 치킨 라이스라고 해가지고 밥 위에 치킨 조금 얹어 있는 거 끝. 영양소가 너무 불균형한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부담임 선생님께서 서우가 처음 오고 영어도 잘 안 되고 하니까 하루는 밥을 사주시겠다고 하셨나 봐요. 근데 선생님께서 이제 이거 먹을래? 하고 했는데 서우가 그거 싫다고 난 저거 먹겠다고 말을 못한 거예요. 그냥 그게 먹기 싫으면 고개만 절레절레 흔든 거예요. 그러고서는 본인 다른 거 먹고 싶으면 그냥 손가락만 해도 되는데 그거를 쑥스러워서 못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몇 번 시도하시다가 다른 아이한테 얘 밥 먹는 것 좀 도와주라고 하고 가셨대는데 결국 굶고 왔어요. 그렇게 점심을 못 먹고 굶고 오는 것도 꽤 며칠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도시락을 싸주겠다고 하니까 또 그것도 싫은 거예요. 왜냐면 남들은 다 사 먹는 것 같은데 자기 혼자 도시락 싸가지고 와서 먹는다는 게 그게 너무너무 부끄러웠나 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기는 외국인이고 영어도 못하는데 자기가 또 다른 애들이 싸우는 것처럼 그런 거 싸우는 게 아니라 뭐 김밥이나 이런 뭔가 다른 음식을 싸우면 다른 애들 시선이 본인한테 오는 게 너무 싫었나 봐요. 근데 그렇게 지나다가 2학년 때부터 친구를 집에 데려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나중에 지나서 물어봤더니 자기가 1년 동안은 학교에서 말을 한마디도 안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하는 얘기를 이제 알아는 듣겠는데 그리고 본인한테 뭔가 질문했을 때 본인이 만약에 답을 하면 아이들이 아 얘가 이제 영어 할 줄 아는구나 하고 더 다른 걸 묻고 하면 본인이 그때 대답을 못 할까 봐 그럼 아이들이 아 쟤는 영어를 아직도 못하네 영어 못하는 애 이렇게 해버릴까 봐 아예 그냥 말을 안 하고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싱가포르는 뭐 불린이 이런 게 굉장히 심하지가 않아요. 뭐 왕따 시키거나 이런 게 심하지가 않아서 다행히 영어를 못하고 말 한마디도 안 하고 학교를 1년을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왕따 시킨다거나 괴롭히거나 그런 아이들은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말 한마디도 못하고 1년을 학교 다니던 아이가 5학년 때부터는 학교에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수업 시간에 너무 떠들어서 수업이 방해가 된다고. 그러니까 아이들은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ABCD만 알고 와도 저희 아이처럼 낯설어하고 먼저 다가가서 말을 못 걸고 그리고 알아듣는데도 대답하는 거를 처음에 좀 꺼려하고 1년 동안 말 한마디도 못하고 그런 아이도 굉장히 잘 적응하고 친구들하고 굉장히 잘 지내고 그러고 다니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또 그냥 친구들하고 말하는 영어랑 학교에서 수업해서 따라가는 영어랑은 좀 틀릴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전혀 문제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문제없다는 거는 뭐 학교에서 영어로 1, 2등 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수업에 전혀 지장이 없고 잘 따라갈 수 있고 본인이 노력만 하면 얼마든지 상위권 성적을 받을 수 있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 둘째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도 처음에 유치원 갈 때 조금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싱가포르 오니까 이건 말도 전혀 안 통하고 그리고 굉장히 낯선 환경이고 하니까 안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께서 일주일 동안은 엄마가 교실에 같이 들어와 계시라고 배려를 해주셔서 일주일간은 제가 교실에서 계속 같이 있었어요. 저희 아이가 다닌 유치원은 그냥 뭐 사립 유치원 좋은데 이런 데 아니고요. 싱가포르 정부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이었거든요. HDB 1층에 그 정부 유치원들이 곳곳에 있어요. 그런 곳에 보냈어요. 거기가 저희 집에서 제일 가까웠었거든요. 저희 아이가 다닌 데는 딱 3시간 있었거든요. 8시부터 11시까지 했는데 3시간을 계속 내내 일주일 동안 유치원에 같이 앉아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본인이 스스로 들어가라고 해서 인사를 하고 집에 왔는데 아이 데리러 가는데 멀리서부터 누구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저희 둘째가 울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도대체 아침부터 운 건지 아니면 끝날 시간 다 돼서 운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다음날부터는 또 안 들어가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랑 약속한 게 너는 유치원 들어가고 엄마는 유치원 바깥에서 기다리겠다. 유치원 바로 앞에 벤치가 조그만 게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교실에서 수업을 하다가 중국어 배우러 중국어 반으로 이동할 때 제가 거기 앉아 있으면 저희 아이가 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엄마가 항상 너 옆에 있으니까 들어가서 수업을 받아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동안을 거기 바깥에서 그늘도 없는 벤치에서 3시간 동안 앉아 있었거든요. 그렇게 애를 먹이던 녀석이 1년 반이 지나니까 쇼앤텔이라고 있어요. 본인이 뭐 어떤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싶으면 손을 들고 나가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너무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쇼앤텔을 하기 위해서 집에서 오늘은 뭘 가져갈까를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장난감도 가져갔다가 자기 뭐 인형도 가져갔다가 이러면서 그거를 친구들 앞에서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저희 둘째 때부터는 로컬 학교 들어가는 시스템이 조금 바뀌어가지고 로컬 학교를 어쨌든 못 들어가고 그래서 갑자기 이제 급하게 국제학교를 알아보다가 UWC를 들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심지어 3학년 때는 각 학급의 반장을 뽑는데 미리 신청을 받고 아이들이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해가지고 와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나는 이래서 반장이 되고 싶다 한 다음에 투표를 해서 반장을 뽑았거든요. 저희 둘째는 그런 거 하고 싶다는 얘기도 없었고 그래서 당연히 준비도 안 했고 학교에 가서 다른 아이들이 프레젠테이션 하는 걸 보고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혹시 또 하고 싶은 사람 있냐고 말씀을 하셨나 봐요. 그랬더니 본인이 손을 들고 자기가 반장을 왜 하고 싶고 반장을 하면 어떻게 할 것이다 라고 나가서 그냥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반장이 됐더라고요. 정말 근데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그런 거를 좋아하는 성격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또 그런 거를 또 즐겨서 하더라고요. 근데 또 이상한 게 그러면은 또 그 다음에 계속 반장이 나가고 싶다고 얘기할 줄 알았는데 다음 학년에 올라가서는 자기는 한 번 했으니까 안 한 애들이 해야 된다고 이러면서 또 절대 안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영어를 전혀 못하던 아이들도 아무리 길어도 1년 아니면 전혀 문제없이 적응을 하고 그리고 수업도 잘 따라가고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문제는 어른들이에요. 사실 외국 나와서 산다고 해도 영어할 일이 그렇게 크게 많지가 않거든요. 외국 친구가 생기고 그 사람들하고 자주 만나지 않는 한 그럴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내 영어는 절대 늘지가 않아요. 외국 나와 살면서도 영어를 늘리고 싶다고 하면 한국에서 영어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것처럼 여기서도 똑같이 어떤 노력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뭐 게으르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혹시 아이들 영어 때문에 염려하시고 계신 부모님들이 계셨다면 이 영상 보시고 안심하시고 주재원 생활이나 아니면 이민으로 해외 생활 시작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세요.